네, 안녕하세요. 국자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필리핀 보홀에 이주해서 산 지가 이제 막 1년을 좀 넘었습니다. 한 13개월, 1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홀 이주 1주년을 기념해서 보홀에 생활하면서 느껴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보홀에 내가 장기 체류를 하고 싶다. 아니면 보홀에서 뭐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비율적으로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홀에 살았을 때 느껴지는 장단점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행하시는 분들조차도 아마 조금 참고가 되거나 보홀에 실제적으로 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뭔가 여기서 한 달 살기를 하든 뭐 아니면 여기 오셔서 아예 길게 생활을 하시던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보홀 이주한 지 이제 1년, 제가 보라카이에서는 6년, 그러니까 필리핀 경험을 이제 한 7년 정도 한 사람인데 보홀과 보라카이는 많이 다르네요. 자, 지금부터 보홀에서 생활했을 때 느껴지는 장점과 단점을 좀 생활적인 측면에서 사업이 아니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 제가 느끼는 장점은 필리핀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보홀은 필리핀이죠. 기본적으로 저는 필리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필리핀을 제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한다면 구태여 제가 필리핀에 살 이유가 없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좋아합니다. 물론 여기 필리핀 살면서 너무나 많은 힘든 부분들도 있고 정말 속상한 부분들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지만 필리핀을 좋아한다. 내가 왜 필리핀을 좋아하느냐? 일단 필리핀에 와서 여행을 하든 생활을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 다 가봤거든요.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폴. 물론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아열대 또 자연 경관도 필리핀이랑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멋진 바다도 있고 저는 뭐 물을 워낙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 나라들은 뭐 종교적이라든지 로컬의 어떤 그런 색채가 또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야.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근대로 넘어오면서 또 미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이고 지금도 사실 거의 미국 식민지와 가까운 나라이고 언어도 영어와 따갈로그 두 가지 언어를 공식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구화된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의 외모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좀 서구화되어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리핀에서는 좀 이런 서구화된 어떤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개방적인 문화, 그런 문화와 또 나름대로 아시아의 이런 좀 전통적이고 조금은 그 보수적인 그런 문화가 잘 섞여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느끼기 좀 어려운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 텐션과 그 바이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좋아합니다. 물론 자연이 예쁘고 정말 바다는 제가 바다를 워낙 좋아해서 뭐 오키나와에서도 4년 가까이 살고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바다들을 그래도 많이 가본 사람으로서 이 필리핀 바다 정말 압권이죠. 진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필리핀을 좋아한다라는 게 보홀 살면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홀에 살면서 느껴지는 제 두 번째 장점은 여러분들이 보홀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홀의 빵라오라는 섬으로 오시게 됩니다. 보홀 메인 섬이 아닙니다. 보홀 지도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남서쪽에 팡라오라는 섬이 이렇게 다리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빵라오 섬에 국제공항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 알로나 비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홀에 여행을 오시면은 이곳 빵라오에서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빵라오도 작은 섬이 아닙니다. 이 빵라오 섬의 크기는 글쎄 보라카이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라카이의 9배 정도 큰 섬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강화도 3분의 1 크기예요. 이 빵라오만 해도. 어찌됐건 공항이 있는 섬이기 때문에 이 빵라오 내에서도 가볼 만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홀 메인섬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거의 2배 이상의 크기의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래서 차가 있거나 오토바이가 있으면 가볼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곳들 얘기해 보면은 이 빵라오섬 같은 경우는 뭐 알로나 비치가 있을 수 있고 또 비치들 같은 경우에 도로 비치, 두말루안 비치, 화이트 비치 등등 그리고 또 나팔링이라는 정말 멋진 스노클링 또 다이빙 포인트도 있고 티낙다난이라는 동굴에 들어가서 종류석이 쫙 있는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홀 메인 섬을 예를 들자면 뭐 초코레힐, 로봇강, 안경원숭이,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안다비치,
반딧불 볼 수 있는 곳들, 뭐 여러 정말 그런 투어 포인트들도 많고요. 그래서 가볼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빨빨거리고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저도 유튜버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보홀에 오시면은, 물론 이거 팡라우 같은 경우는 뭐 한 3박 4일, 4박 5일이면은 좀 유명한 곳들을 웬만한 곳들 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보홀 메인섬까지 여러 군데 구경하시려면은 진짜 보홀에 몇 번 오셔도 모자랄 정도로 가볼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하나의 보홀 살면서 느껴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느껴지는 장점은 여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한국인 비롯해서 뭐 유러피언들이라든지 중국 사람들, 아마 99%가 이곳 팡라오 섬에 살면서 생업들을 하고 계시거나 다이빙을 즐기고 계신 분들일 텐데, 여기 빵라우에서 거리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면 보홀 그 메인 섬에 탁빌라란이라는 보홀 주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홀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제주도로 치면은 제주시 같은. 거기에 나가면 뭐 쇼핑몰도 있고 웬만한 생필품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쉽게 조달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편리하다. 땡큐. 손님이 오셨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상당히 여기 생활하면서 좀 편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딱비라란 시에는 종합병원도 한 2개, 3개 정도 있고, 또 여러 개 클리닉들이 있어요. 작은 병원들이 있고, 뭐 치과도 있고, 그래서 필리핀의 다른 시골에 사시는 거에 비하면 그나마 급할 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불편함이 없다. 물론 사업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은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나 접근성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오실 때 보홀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빵라오 섬에 공항이 있고 한국에서 이 보홀 빵라오까지 다이렉트 플라이트 있잖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해외에 오래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특히 한국에 들어갈 때 내가 사는 곳이 한국까지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직항이 있으니까 한국에 일을 보러 가거나 또 한국에 쉬러 가거나 이럴 때 여기 빵라오 가서 공항에서 바로 비행기 타면은 4시간 반이면은 한국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 접근성도 굉장히 생활하는 데 있어서 편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또한 큰 장점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은 아까 제가 세 번째 장점에서 왜 생필품 같은 거를 구하기가 그래도 여기는 용이하다는 말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과 연결이 좀 되는 건데 여기에 살면 여기 빵 나오는 시골입니다. 그런 이제 시골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전원 생활 플러스 또 차 타고 2, 30분 나가면은 탁필라란이라는 물론 이 탁필라란 시가 뭐 필리핀을 대표하는 마닐라나 세부나 클락 혹은 다바오 뭐 이런 정말 대도시에 비교를 하면은 시골이지만 그래도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골의 전원 생활과 탁필라란 나가면 나름대로의 도시의 어떤 그런 생활 이 두 가지를 다 어느 정도로 좀 즐기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단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살면서 느껴지는 단점.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제가 앞전에 장점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다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 필리핀이라서 좋다. 그런데 또 필리핀이라서 힘든 게 있거든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뭐 제가 정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에게 친절하질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보라카이에 살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민국도 그렇고 뭐 경찰도 그렇고 또 여기 여러 가지 정부의 그런 시장실도 그렇고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관광객들 플러스 현지에 살고 있는 외국인 로컬 분들한테 나름대로 호의적이었는데 여기 보홀이라는 곳은 제가 느끼기에 정부 관계자들이라든지 행정 관료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그닥 친절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또 1시간,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홀에 와서 살거나 뭔가 생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갈수록 빡빡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보홀이 특히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뜨면서 보홀에 있는 로컬 사람들도 그렇고 행정 관료들도 그렇고 많이 변했어요.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변했다라는 거거든요.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렇게 외국 사람들한테 친절하지 않다,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게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홀이 되게 그런 부분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제가 아까 차로 가볼 곳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보홀이 엄청 큰 섬인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정말 생각인데 갈 데가 굉장히 많은데 또 의외로 별로 가볼 데가 없다. 로컬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야 물론 다 처음 보는 곳들이고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뭐 이런 장소들이겠지만 제 영상을 여기 살고 있는 한인 교민들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인 교민들한테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내가 돈벌이가 아니라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서 막 10번, 20번, 50번, 100번을 가도 갈 때마다 좋은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으신지요? 라고 묻고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보홀에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는 가볼 만한데 구태여 내가 여기를 10번, 20번 내 자신의 어떠한 그 행복과 힐링과 기쁨을 위해서 올까? 돈벌이를 떠나서 가이드분들이야 뭐 돈벌이가 되니까 초콜릿 힐 100번, 1000번 갈 수도 있고 로봇강 100번, 1000번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가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았던 보라카이 같은 경우는 화이트비치가 너무나 압권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비치이기 때문에 보라카이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라카이의 그 블라북 비치라고 백비치에 살았어요. 저희 방 나와서 테라스에 가면 에브리데이 블라북 비치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봐도 질리지 않고 맨날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게 화이트 비치고 블라북 비치였습니다. 보라카이는 여기 빵라우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지만 뭐 10번, 50번, 100번을 가도 힐링이 되고 좋은 곳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살았던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아서 제가 돈벌이랑 상관없이 그냥 좋아서 찾아갔던 곳들, 수십 번을 가도 좋았던 곳들이 되게 많은데 보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 같아. 오키나와나 보라카이나 제가 살았던 상해 같은 경우는 딱 가면 와 이런 데들이 많아. 근데 보홀은 와가 없어. 그러니까 우, 나이스 이 정도는 있는데 우와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제가 보홀에 살면서 아마 10번 이상 가도 참 좋을 것 같은 곳은 제 영상에 나왔던 안다 비치가 있는 그 안다 지역.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10번, 20번 가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관광객으로 오신다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많으면 한 3번까지는 가볼 수 있지만 5번, 10번, 50번, 100번을 가고 싶은 데는 별로 없다. 세 번째 단점은 두 번째랑 이어지는 건데 여기는 섬이 워낙 크고 퍼져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사시는 그 외국인분들, 한국분들도 가장 먼저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차나 오토바이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교통수단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만약에 해외에 사는데 대도시에 살아, 뭐 도쿄에 살아, 아니면 마닐라에 살아, 방콕에 살아, 그러면 구태여 자가용이 없더라도 워낙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자동차 없이도 이동이 용이합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 교통수단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차도 되게 비싸요. 자동차가 거의 뭐 한국의 2배 이상 비싸거든요. 자동차를 정비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돈도 비싸고 부품이 없어서 막 못 고치는 경우도 많고 또 오토바이를 타자니 제 앞전 영상에서도 여기 교통사고 되게 많이 난다. 오토바이가 굉장히 사실 위험합니다. 보홀에서 잘 타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이 교통수단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금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가가 싸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보홀에 여행 오시면 저희 식당에도 손님들이 오시면 어우 보홀 너무 비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가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필리핀의 물가는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좀 달라요.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도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가성비가 좋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만 가더라도 필리핀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더 적은 돈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 제조 기반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하다못해
플라스틱 바켓스, 고무로 된 슬리퍼 하나도 자기들이 만들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제조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중국이나 뭐 인도나 다른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다 수입을 해서 유통을 시키니까 관세 붙지, 유통업자들의 마진이 붙지. 게다가 여기 필리핀은 어딜 가나 유통하시는 유통업자들이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필리핀이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운송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 보홀 같은 경우도 운송료가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에 수입되는 모든 물건들의 한 70% 정도는 아마 마닐라로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0% 정도가 세부라든지 다바오 이런 데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닐라에서 보홀까지 물건이 오고 세부나 다바오에서 보홀까지 물건이 오려면 그 운송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필리핀이 물가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퀄리티 대비 비싸고 여행 다녀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같은 돈인데 태국이라든지 뭐 베트남의 호텔의 퀄리티와 이 필리핀의 호텔의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게다가 보홀 빵라오가 그 팬데믹 직전에 이제 팡라오 공항이 오픈을 하면서 막 중국 관광객들 밀어닥치고 팬데믹 이후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올라갔어요. 땅값도 엄청나게 올랐고 이런 상가 월세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리고 집 렌탈비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생활의 그 라이프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다. 이 보홀 같은 경우 팬데믹 좀 전부터 팬데믹 지나고 최근까지 엄청나게 물가들과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식대도 비싸고 막 교통비도 비싸고 한 이유가 저처럼 여기서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저렴하게 관광객들에게 좋은 퀄리티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 생활 물가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라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이제 보홀에서 1년 조금 넘게 살면서 느껴지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제 이야기가 재미있었다, 공감이 간다 이런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리고 여기 보홀에 혹시 사시는 교민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기 교민의 입장에서 저 말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또 장단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의 댓글 저는 환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러나 댓글 달 때는 제발 좀 예의를 갖춰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의 없이 달 것 같으면 그냥 달지 마시고 국제화재 채널 보지 마시고 구독 취소하시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홀에 오시면 도쿄마차 이즈미 보홀에서 정말 정갈하게 일본 가정식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이니까 제가 저희 음식에 대한 부심이 있어서 오셔서 한번 즐겨주시고 저 만나면은 저 영상 보고 왔습니다. 구독자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도 힘이 나니까 뭐 아는 척 해주시고요. 네, 이상 보홀 최고의 일식당 도쿄마차 이즈미에서 국제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